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 입구에 들어서니 초대형 화면이 관객들을 맞습니다. 장맛비가 잦아들고 인왕산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기차바위, 코끼리바위, 치마바위 곳곳에 낀 운무는 98인치 삼성 로고가 박힌 TV 밖으로 흘러나올 듯합니다. 5분 10초 분량의 이 화면을 보다 보면 1751년 5월 하순 붓에 먹을 적시며 높이 330여 미터의 바위산을 바라보는 겸재정선의 시선이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건희 홍라희 부부가 처음으로 수집한 인왕제색도를 재해석한 인왕산을 거닐다라는 제목의 영상.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영상과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천수 가는 보살도 등 77점의 국보와 보물을 모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이전 회장의 기증작품이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들로만 구성된 대규모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1,600여 점의 기증품 중 국보와 보물 77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입니다. 네, 이번 전시 제목인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은 호암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연속 전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많은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또 이번에 아낌없이 기증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연속 전시와 같이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이번 전시 제목을 지은 것이고요. 이전 회장의 뜻에 따라 1995년부터 1998년 호암미술관과 호암갤러리에서 세 차례 진행한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와 연결되는 전시입니다. 생전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번에도 전시명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생전 이전 회장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된 문화유산으로부터 기업의 미래를 복원했습니다. 21,600여 점의 기증품 중에는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가 60점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동안 그 가치가 잘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은 그런 명품들을 저희가 이번에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의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이 어떤 집약된 그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기업 경영 마인드와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인왕제색도는 1751년 윤 5월 하순에 그려졌다고 겸재정선 스스로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때 윤 5월이면 지금 오늘날의 양력 7월 정도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력 7월 말에 긴 장맛비가 이제 막 그친 바로 그때의 인왕산을 겸재정선이 포착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경산수화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천을 그린 실제 경치를 그린 어떤 그림들을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그 진경산수화 최대 거장이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명승지로 이름났던 곳은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죠. 하지만 인왕산은 그러한 명승지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산이었고요. 그리고 한양 성곽이 돌아가는 어떤 한양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인왕산은 겸재정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아주 자신 본인의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76세의 노 대가의 눈에 비친 비계인 인왕산은 그 어떤 명산들보다도 더욱 장중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겸재정선 특유의 먹을 쌓아 올리는 듯한 짙은 바위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원래는 하얀 화강암이 비에 젖은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왕제색도야말로 그 바위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모두 다 겸재정선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산에 대한 애정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사경과 부처가 먼저 반겨줍니다. 고려시대 사경 4건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 은빛으로 빛나는 사경 속에는 어떤 그 옛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문화유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저희는 사경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경을 보시고 난 뒤에는 빛나는 금빛 부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불상들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의 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아주 작고 섬세한 어떤 그러한 예술을 감상하시고 싶다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섬세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 도자기, 금속, 조각, 목가구 등 주요 문화재와 유물을 아우르는 세기의 기증전입니다. 금속 활자는 세계 최초의 하드웨어이며 한글은 과학적인 소프트웨어라던 생전 이전 회장의 집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덕산 출토로 전해지는 청동방울의 경우에는 그 당시 최고의 디자인 그리고 아주 섬세한 어떤 주물 공정 여러 가지 당시 사람들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신소재가 바로 이 청동방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동방울에 깃들어 있는 상징은 물론이고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최고의 권위를 그 작품 속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동방울을 보시고 나면 가운데에 저희가 한글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보성절과 월인석보인데요. 조선 전기에 어떤 그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그 월인석보에 편집 디자인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오늘날에도 어떤 그 폰트라고 하죠. 네, 글씨체라든지 어떤 간단한 문서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글씨의 크기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들이 이제 깃들게 되는데 당시에는 한자, 한글 그리고 이 한자의 한글 발음까지 모두 한꺼번에 한 책 안에다가 녹여내야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는지 조선 전기 세종대왕과 세조임금 시대의 어떤 디자인의 어떤 높은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수월관음도 한 점만을 보유하고 있던 국립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천수관음 보살도 기증이 추가돼 고려 불화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술로 기증품 가치를 돋보인 면모들도 눈에 띕니다. 조선시대의 청아백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넉넉한 그런 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옆으로 전시되어 있는 고려불화 두 점을 보시게 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기존에 수월관음도 한 점만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아주 이름 높은 예술인 고려불화가 박물관에 이번에 두 점이 기증이 되면서 수준 높은 당시의 예술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오래된 그림인 만큼 맨눈으로 그 세부를 들여다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그 고려불화 두 점을 적외선과 X선으로 촬영하여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품 앞에 놓여 있는 터치 모니터를 이제 만져보시게 되면 그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보이는 또렷한 밑그림과 그 뒤에 있는 안료들까지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기증받은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저희 박물관이 더 상세하게 연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이 널려 있다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이건희 컬렉션 중 가장 그림값이 비싼 한국의 명작들이 있습니다. 국내 미술 경매 최고 기록을 쓴 김한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유영국 등의 희귀 명작들이 한국 미술 명작이란 부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히 세기의 전시라 할 만큼 현재 전시 예매는 치열합니다. 30분당 20명 예약을 받는 국립중앙박물관은 8월 28일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간당 30명 예약이 가능한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8월 12일까지 예약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9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 3월 13일까지 전시 일정을 이어갑니다.